네,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확정됐다. 네.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 공범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서 피의자로 확정됐다. 가장 대통령의 중요한 부분이죠. 키워드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피의자 확정. 자, 네. 정조기 변호사, 지금 네. 피의자로 확정됐다고 공식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에서 대통령님을 부를 당시에 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출석이 불응한 상황에서 현재 피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브리핑에서 노승건 1차장이 99% 유죄를 확신한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네.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등의 진술, 그다음에 핸드폰의 녹음 내역, 또 비망록 내용, 압수한 자료들, 네. 그리고 재벌 총수 등의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네.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그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거의 입증이 99%다 그랬습니다. 이게 네. 단순히 진술로만 한 게 아니고 관련된 그런 뒷받침을 하는 충분히 물증이 있다. 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의 어떤 통화 내역, 네. 그리고 녹음 내역, 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메모해 놓은 비망록 등 자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압수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측으로부터도 네. 이런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네. 충분히 확보된 걸로 그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채널A도 이 공소장을 지금 입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그 공모한 것 전반적으로 다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김 본부장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대기업으로부터 714억의 네. 재단의 모금을 소위 강제 출연하는 과정에서 네. 공모했다고 하는 거기에서 의혹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공모 관계가 이제 상당히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 그래서 국가의 연설문이라든가 국가의 주요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네. 네. 정호성 씨한테 넘겼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의 공모 관계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현재 공소장을 봤다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제 보도들에 따르면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최 씨가 소유한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아니고 네. 공소장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걸로 네. 알려졌다라고 해서 조금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을 만났을 때 그 롯데 2차로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70억을 요구했다고 그런 거를 주문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다시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그 검찰 발표에서 사실 좀 충격적인 대목이 네. 네.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한 곳을 먼저 좀 이렇게 지적을 네. 하면 지금 본부장이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네. 공모 대행사입니다. 네. 일당 최순실 씨 회사죠. 예, 사실 네. 최순실 씨 회사의 사적인 회사죠. 네. 그거는 공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이 사적인 회사의 팜플렛을 들고 재벌 기업에게 여기에 광고를 몰아주라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번의 사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선의의 자금을 받았을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있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셨는데, 자, 지금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방어 논리는 뭐냐면 네. 국정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나 미르 재단만 네. 하더라도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문화융성이라든지 혹은 스포츠 육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선이라고 거예요. 가능한,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은 논의를 나중에 하더라도 네.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예. 사적인 기업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주라라고 만약 지시를 했다면 요구를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국정 수행이냐 이런 이 반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라. 네. 이것도 역시 개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부분은 지금까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논리다. 사실 이 대목에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그리고 네. 서면 조사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네. 검찰이 이렇게 사실을 적시해서 공소장에 네. 이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불리하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보고 대통령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과 이제 기소 내용을 놓고 다투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게 수사 자체, 대면 수사 자체를 아예 밀어버렸던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정 변호사 보고.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범이라고 의심받는 부분들 중에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모금 774억과 관계된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상당히 크게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로 또 국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 거다. 아니면 이것이 강요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네. 다투어질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롯데그룹 70억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직접 롯데 총수를 만나서 요구했다라고 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라면은 저는 아마 특검에 가서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뇌물 취득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형량 자체가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아주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네.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만약에 제3자 뇌물 취득이 되는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면은 최고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고로. 그렇군요. 자, 차재영 교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소장 내용의 취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중요한 대목들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소장에 구체적인 네.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피의자로 확정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 부분만 몇 가지를 보면은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일정을 잡아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미르 우리가 K스포츠라든가 미르 재단의 명칭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미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이름을 써라라고 얘기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개입했던 정황들을 다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영렬 본부장이 상당한 공모 관계라는 이야기만 했을 때 공모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 공모라는 것 자체가 범죄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범죄를 모의했다? 그것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식만 하더라도 과연 이 공모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거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예를 들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강제성의 모금 이런 부분 정도에서 그 개입하신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앞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민간 기업의 그런 사적 그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이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의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대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그 막강한 파워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인식하에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네. 그 부분조차도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거 아무런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정을 이끌어왔다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 3년 한 8개월 동안 상당히 아주 국민들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역대 이전의 대통령들이 사실은 이런 이런 재단과 관련된 모금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르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을 네. 어떻게 사유화하는 측면에서 개입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피의자 특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참고로 아마 이번 여기 공소장 내용에는 우리가 흔히 지금 부르고 있는 최순실 씨의 명칭이 이름이 개명 이후 지금은 최서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최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제 개명제는 최순실이다. 이제 앞으로 모든 이름은 개명 후 이름으로 여기 적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전부 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모두 그냥 대통령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자,
이정근 실장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공적인 부분과 이제 사적인 부분이 이게 지금 막 뒤섞여 있어서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네. 이 대목에서 이제 롯데 70억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적시된 공소장이 네, 적시된 네. 내용만 네, 보면 네, 정유라 씨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에게 네. 한 현대차에 납품을 주선했다. 네, 네. 이것까지 나오고 있는 총수를 만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런 대목들입니다. 네. 지금 공모라고 지금 이진명 특수수사본부장이 네. 냈지만 공소장에는 사실 공모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통령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한 내용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는 사실 그냥 공모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 공소장을 네. 아마 다 이렇게 뜯어와서 결론을 내린다면 네. 거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굉장히 큰 어떤 혐의로 지금 드러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주 사적인 부분들에까지 아주 세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99% 입증 가능하다라고 네.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진술 네. 이 부분들은 독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그 증거들이고 이 증거들은 진술에 의했다. 네. 그러면 재벌 총수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또 방어를 위해서 네. 뇌물죄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이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네. 어디까지는 너네 털어놔라. 어느 네. 정도까지는 털어놔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진술이 아니면 네. 증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뭐 안종범 경제수석의 뭐 여러 가지 일치에 포함이 다이어리도 돼 있을 뭐 텐데 돼 있을 수도 있지 물론 그것은 그런데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네. 라는 부분은 메모에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벌 총수들의 어떤 진술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 핵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자,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았죠.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박 대통령을 바로 최순실 씨 기소하기 전에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준기 변호사. 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을 계속 또 들여다보게 지금 됩니까? 향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요번에 기소한 내용 가운데에서 직권남용 또는 강요로 네. 이런 건 기소를 했지만 제3자 뇌물 취득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네. 부분에 관한 추가 조사를 해서 네.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자 뇌물 취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특히 그 롯데그룹 70억 부분이 네.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현재 구속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차은택도 있고요. 김종 네. 차관도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마 구속돼서 계속 조사받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공모 혐의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숨어 있는 것이 삼성 35억 부분. 네. 예. 특히 이 부분은 이것도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언론 보도에는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관한 얘기들은 현재까지 없는데 네. 왜 삼성이 이 35억 그다음 16억 포함해서 네. 51억 원을 최순실 측에 줬고 그중에 상당 금액을 사적으로 지금 사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전후 사정과 경위들이 파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롯데 70억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백브리핑을 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네. 이제 여기서는 아직 그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좀 낮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 대해서 걸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부정한 청탁이란 게 입증은 아직 덜 됐지만 그 부분도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뇌물죄는 일반적인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네. 제3자 뇌물 취득은 요건으로서 부정한 청탁이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부정한 청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돈을 거래하게 된 경위, 과정, 동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런 70억이나 되는 돈을 더군다나 롯데가 이미 과거 773억 원을 그 모금을 할 당시에 이미 네. 돈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추가적으로 지금 받는 거죠. 70억이라는 거액의 어떤 돈을 내게 된 경위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70억이라는 자금의 금액, 그 다음에
또 롯데가 당시에 검찰로부터 상당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어떤 정황적 그렇죠. 사정 등을 고려하면 네.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법의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네. 저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앞으로 해서는 특검 수사에서 뭔가 좀 이렇게 추가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대목들이다. 법리 적용의 문제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는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제3자 뇌물 취득으로 기소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들어오는 속보들 계속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가 좀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김현석 본부장님. 예. 보면은요, 최순실 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편의를 봐줬다고 느껴지는 것이 예. 보면은 뭐 K스포츠대단과 비슷한 설립 목적을 가진 WK 관련해서도요, 네. 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지금 이 공소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 그러니까 두 재단은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뭐 나름대로의 뭐 문화 융성이라든가 창조 경제, 이라서 산업 신성장 산업 네. 동력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명분을 제기하는 겁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개인으로 말하는 더 블루K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역 업무 수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역을 따내는 것을 시도하다가 네. 그래서 사기 미수 혐의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박 대통령이 했다는 혐의를 보면은 지금 아까 최 씨 회사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 그런 것도 네, 있지만은 네, 네. 바로 그러한 그 최 씨 회사를 도운 WK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운 직간접적인 이런 혐의들을 네. 계속 검찰은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 지금까지 나온 거의 메모라든가 이런 네. 증거 자료를 이제 제시해 해서 이제 99%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박 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통해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해갈 거고 그게 잘 다 마무리가 안 된다면 또 특검에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수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자, 차재원 교수.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검찰이 재임 중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소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 기소 불성립이죠. 공식적인 기소 중지라기보다는. 기소 중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이제 자진 하야나 자진 퇴진이 없는 한 임기를 마친다면 퇴임 이후에 이분은 정확하게 다 기소가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로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저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네.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진 하야를 하든 탄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스로 퇴진할 경우는 바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사실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네. 이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검찰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국민들의 충격적인 네. 그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명분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본인이 네. 지금 이제 스스로 결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그 시점이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든 그 언제든 간에 아마 지금 대통령께 퇴임하고 나면 네. 이 아마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간간히 얘기는 나왔지만 문제는 롯데의 두 번째 재단 모금과 무관하게 추가로 70억 원을 더 받으려 했다. 일단 받았다가 문제는 돌려줬다는 돌려줬어요. 겁니다. 네. 이게 돌려줬다는 시점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3억이라는 돈을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이었다라고 사실 주장할 여지들이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자금을 왜 모금하게 됐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롯데 70억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서 달라고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직접 또 대통령이 그 해당 롯데 재벌 총수한테 네. 직접 그 7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안종범 전 수석이 말했다는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막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네. 과정에서도 사실은 대가성이나 청탁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밝혀진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포괄적 뇌물죄라고 뇌물죄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취지가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네. 그런 포괄적 뇌물죄의 어떤 법리에서 봤을 때도 또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마도 앞으로 검찰이 그 재판 공소를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3자 뇌물 취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상당히 검찰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추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롯데가 하루 전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하루 전에 이걸 이제 받은 쪽에서 롯데 쪽에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제 다 돌려준다는 것이 네. 모든 죄가 이제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은 돈을 받는 순간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네. 그 돈을 돌려준 것은 이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데 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돌려줬다든지 바로 돌려줬다면 그러니까 바로 돌려준 거하고 좀 며칠 예, 있다 돌려준 정상 거하고 참작의 사유가 있지만 이거는 돌려줄 생각이 없다가 네. 뭔가 다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네. 돌려준 것 자체가 전혀 정상에 참작될 여지는 없다고 왜 봅니다. 갑자기 돌려줬냐는 걸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관여된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아마 형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보다 보면 저희가 5 키워드 중에서 한 분 정리된 분이 있어요. 수사 정보 유출을 확인 중이다. 지금 바로 그 정보 네. 롯데한테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보 유출한 사람이 혹시 이분은 아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닌지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검찰에서 네. 밝힐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전 민정수석인 우수석이 이 부분에 관여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러니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네. 우병우 수석의 지금 관련 부분도 정확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공소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상과 좀 다른 부분들이 네. 첫 번째는 박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제3자 뇌물 죄만 제외하고는 네.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어서 네. 상당히 놀라웠다. 검찰이 지금 굉장히 고민 끝에 정말 이렇게 공소장이 쓰여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좀 마지못해 올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병우 수석의 어떤 그런 이 여죄 문제 또 네. 이 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네. 않았습니다. 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죠, 참 직권남용 아니고 직무유기 혐의를 갖고 계속 수사하겠다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직무유기라는 건 1년형밖에 안 돼요. 네. 만약 하더라도 그리고 네. 이 기소가 되더라도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입니다.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단지 직무유기 부분만 있을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은 좀 이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걸 네. 자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공소장의 어떤 적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롯데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기존의 모금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다 재단에 일괄적으로 몇 개 기업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독 롯데만은 돈을 또 추가로 70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데 안종범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추가로 70억은 안 된다. 본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부분에 대한 돈을 거둔다는 걸 알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로라면 안종범 수석이 모르는 경로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건 제가 생각할 때 알 수 없는 경로는 본인은 관여하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경로가 어디였는지를 모르구나. 본인이 알고 진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본인은 적어도 70억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 읍소했다.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지금 몇몇 친박 고위직 인사들의 얘기가 지금 여기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 일부 보도에서 사실은 이번 정권에 상당히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수뢰 사실을 롯데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는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사건들과 추정을 해본다면 알 수 없는 경로는 소위 이 정권에 상당한 실세로 행세했던 분들이 롯데와 막역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했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그런 얘기가 높다. 지금 정치권에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롯데가 아마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롯데가
지금 이제 신동민 회장도 들어가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아마 검찰이 이 부분에 이제 추가 70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해서 돌려받았는지는 아마 롯데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네. 최순실 씨한테는 네. 왜 돌려줬는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범죄 혐의를 비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안 해놨지만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네. 추가 수사를 위해서 일종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무한 설명을 네네.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알 수 없는 경로라는 건 내가 이제 이 돈의 흐름에 대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네. 라는 바로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에 따른 그런 뜻인데 네. 또 하나는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순실 씨하고 모른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진술해 네, 왔습니다. 그리고 진술해갖고 검찰에 가서도 나는 대통령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직접 이렇게 부탁한다를 듣지 않고 네.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돈이 이 70억이라는 돈은 두 재단에 처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하고 달리 네. 이최 씨 굉장히 그 딱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아니고 최 씨라는 쪽으로 사실상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네. 그런 뜻을 갖는 그런 거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내가 최 씨 부분을 자기가 직접 거래를 안 한, 직접 만나거나 한 네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사실상 최 씨의 사금고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려줬다는 그런 뜻을 가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저희 얘기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의 바로 전진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공보 바로 공소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면 아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이다. 이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뒤 정치권 소식을 얘기할 네. 때 새누리당 반응도 좀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네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논란이 됐어요. 자, 당초에는 뭐 박 대통령은 뭐 네네. 수감 이런 것만 도움받았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건이 지금 최순실 씨한테 네. 정호선 비서관을 통해서 180건 정도 나갔는데 네네.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 47건.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인사에 관련된 사유였다. 지금 180건도 검찰에서 공개로 확인된 것만 180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180건만 확인된 거니까 예, 예. 적시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의 가장 큰 어떤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최순실, 사사로운 어떤 인연인 최순실 씨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은 비서관들이 체제를 갖추기 직전까지, 전까지 네. 받았다. 네. 그리고 연설문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네.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어떤 점이죠. 첫 번째는 금년 4월까지, 네. 금년 4월까지 이런 어떤 문건들, 이런 네. 비밀 문건들이 전달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국가 기밀까지도 장착한 인사를 포함한 국가 기밀 47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메일과 네. 팩스, 그다음에 네. 인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전달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의혹으로 가졌던 네. 뭐 정호성 씨나 혹은 이재만 비서관. 비서관이 네. 뭔가를 들고 나갔다라는 네. 걸 의혹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검찰은 지금 인편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금년 네. 4월까지 전달됐다라고 아예 적시를 네. 했습니다. 그건 네. 증거를, 그러니까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 현 정부에서 장차관 인사에서 공백이 났을 때 비교를 해봤어요. 네. 전 정권까지의 비교를 해봤는데 공백 기간이 2배 이상 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공백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임명이 안 됐다 하는 네.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 최순실 씨에게 컨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수 그런 있는 의혹이 나올 현상이 수밖에 있어요. 없죠. 이렇게. 예,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과거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 있었을 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시끄러웠죠. 네. 그럴 때는 문건 유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2014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대통령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네. 발언이 아마 정윤회 문건 유출 과정을 놓고 아마 이렇게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걸 일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유출된 47건의 장차관급 인사자료는 주로 2013년 3월, 4월 집권 초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청년위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네. 감사원장, 미래부 장관, 문화재청장 인사, 일부는 장관급이죠. 국정원 2차장 인사 자료까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차재용 교수 지금 일부 연설문은 아마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걸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걸로 해서 이 장차관급 이 자료는 인사 자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고 검찰이 본 건데 이게 그렇죠. 지금 통째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 그 인사 자료가 나갔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아까 우리 이 실장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컨펌 받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에게 이 인사의 전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뭐 밝혀진 것은 47건이긴 하지만 네. 이 이후에도 과연 지금 이제 확인된 것만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은택 씨의 은사인 이 김종덕 홍익대 교수가 네. 문체부 장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외삼촌 김종률 씨가 교문수석이 네, 되는 김상률. 김상률 네, 그런 교문수석이 네.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진짜 그럴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검찰 그 수사 발표를 본다면 충분하게 그런 메커니즘이 실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국가 기밀이 누설됐다,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 넘어서 최순실 씨가 박한천 경장이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로서 이 통치의 메커니즘이 입증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아주 인사명단이 되는 셈인데요. 방금 박 대통령의 정확히 이제 2014년 12월 1일 아까 네. 연설이니까 그때 말씀이니까 데뷔 2년 만에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네. 그때 문서 유출에 대해서 그때 정윤회 사건 터졌을 때 국기문란이라고 국기문란이라고 그러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바로 그런 국기문란이 상시적으로 네. 최순실한테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마련이 되고 있다는 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대 우리가 여러 정권을 취재했습니다만 인사가 가장 철통 보안이고 네. 철통 보안이다 보니까 언론의 예상이 항상 빗나갔고 그래서 깜짝 그렇습니다. 인사로 네, 나왔는데 네, 네. 이렇게 철통 보안이고 언론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최순실 씨한테는 이렇게 통째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연설문 같은 거 유출들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가 왜 만사냐면 인사가 유출되는 걸 인사가 어디 가서 아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네. 굉장히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네. 거기서 노골적이고 이렇게 천박한 각종 이권 개입이 바로 거기서 씨앗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직무상 비밀로 네. 정해야 되고 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요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맨 처음에 뭐 종편에서 보도될 네. 때는 사실 연설문 문제가 그렇죠. 보도가 처음에 된 시작은 건데 연설문이죠. 지금 네. 180건 중에 47건만 아마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걸로 봐서는 네. 그런 어떤 연설문이나 이런 거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좀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께서 네.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 정치적 책임은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든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47건만이 기소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네. 비록 네.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했던 얘기랑 좀 다르다라고 느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차재용 교수, 이게 예. 저희가 이 두 개의 발언을 비교한 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이 이른바 연설문을 포함한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네. 과정이 네. 취임 전과 네. 취임 후 보좌진 완비 때까지 대략 한 1년 정도로 저희가 아마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출 시점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지금 4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 국민들에게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본인이 지금 이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넘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보좌 체제가 갖춰지고 난 뒤에는 관뒀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러면 그 보좌진 그 체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정이 돌아갔다는 이 심각성을 상당 부분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양대 축이 뭡니까?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문화융성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개입이 뭐 물론 공소장에는 아직까지 뭐 적시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 부분 농단을 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그 상당히 그 분노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또 다른 축인 인사가 네. 완전히 최순실 씨 손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도대체 누구였냐는 국민들이 그 뭡니까 이 분노가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박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그 모토를 내세우고 사실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사과했는데도 그 사과마저도 거짓말 논란. 네. 그리고 뭐 그냥 소감이나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걸 도움받았다고 했는데 네네. 결국은 인사도 다 네, 유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지금 다릅니다. 지금 네. 박 대통령이 지금 이 국면을 네. 대응하면서도 네. 지금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새누리당의 공식 네. 그러니까 공식 그 답변, 그 논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겁니다. 염동열 대변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네. 판단할 수 없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선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내 어제 선임됐으므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 네. 그 다음에 이 검토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언제 네. 수사를 받겠다가 아니라 네.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소환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즉 지금도 역시 대통령의 변호인 또는 이 당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김광덕 본부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치권의 논의까지도 들어가겠지만 이 혐의 내용 자체를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수사정보 유출도 있겠지만 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진짜 몰랐나 하는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이 이러한 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네. 몰랐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잘 모르고 있었다면 네. 그거는 진짜 직무 태만이고 자기의 본업을 진짜 팽개친 거죠. 직무 유기 수준도 아니고. 예, 직무 유기인 거, 융비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뭐 여러 가지에서 제가 법률적 용어는 정확치 못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외에 네.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유지되지 만약에 검찰당에서 안 하면 특검에 가가지고 아마 우병우 수석이 굉장한 타겟이 돼서 굉장한 깊은 네.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정준기 변호사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검찰의 일단 수사 중간 결과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뭐 12월 달 들어가면 특검이 이제 공식적으로 야당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제 특검 네.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가지 쟁점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로 이렇게 특검 수사에서 새로 드러날지. 저는 네, 제가 특검에 간다면은 세 가지 네.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네. 거고요. 적용할지 말지.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은 공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유라 때문 아닙니까? 아, 정유라. 피 관련 피해 최순실 부분을 딸. 네.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또 국민의 공분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병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전 세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 70억과 관계돼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네. 했는지 여부에 대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차은택 비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된 직무유기 부분. 네. 그 세 번째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 현재 우병우 사단에 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면 한 군데만 제보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청와대에 제보했으면 경찰 또는 그렇지, 여러 군데 검찰에도 넣죠. 네.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혹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된 네.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지금 일반 민심의 요구에 따른 거는 최 씨 일가,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제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거를 또 특검에서 파헤쳐야 된다는 이 요구도 높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검찰에 지금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씨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검찰 수사 결과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에서 이 오늘 검찰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동훈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이동훈 기자가 네. 답변을 할 때까지 저희가 잠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김광덕 부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보면 여당도 이게 참 더 이상 이게 뭐 버틸 얘기가 없어요. 정지석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참담한 심정이다 얘기하고 탄핵에 우리도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네.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네, 여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네. 이제 여당도 이제 주류 비주류의 입장 차이가 네.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설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는 지금 뭔가 국정 운영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검찰 조사도 늦추면서 그랬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공범 관계에서 피의자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은 국민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이런 명분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근데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법률적 입장에서 반박만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이게 반박만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네. 이게 검찰 일단 중간 수사기관에 잘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서 역대 대통령 초유의 상황으로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사과해야 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여당이 바로 고민이 있는 건데, 여당은 비주류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탄핵이라 다른 그런 고심을 할 텐데, 네. 주류는 지금 그 사이에서 대통령을 엄호해야 될지 탄핵을 하는 야당 입장이 될지 그 사이에서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는 네. 공식적으로 지금 상당히 유감이다. 네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호 비서실장 주재로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가 지금 네네. 열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 네. 비상대 근데 회의를 지금 하고 이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발표 유영아 나왔어요.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아직 좀 네. 입장 발표를 할 모양인데 네네. 아직까지는 뭐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영아 대변인이 앞으로 이따 저녁 때 할 그런 네. 어떤 그런 내용을 조금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모 매체와 이틀 전에 네. 인터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목소리 톤을 높였어요. 네. 지금 검찰이 재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오늘 내용, 공소장에 제기될 내용을 미리 거의 짐작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싶을 정도로, 이 지금 검찰이 하려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진짜 어긋난다. 대통령이 직접 소명 기회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어떤 미진한 수사를 다 완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언론에 공소 사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할 내용도 사실 아까 염동열 대변인 할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아니, 지금, 이 참고인 신분으로서 어쨌든 소환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네. 밝혔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소환의 어떤 그 반응도, 대응도 주기 전에 이렇게 네. 공소 사실을 한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